미군이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중동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중동 전환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 2주 시간 주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한 이틀 만에 공습을 감행을 했습니다. 어디에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빨리 공격을 해야 된다는 이스라엘 측의 강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의 시간을 준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다시 하는 얘기가 2주간이라는 것은 내가 제시한 맥시멈이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기간이다. 그 기간 안에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이런 암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모처럼 이렇게 잡은 기회에 빨리 이란이 더 이상 방비를 하기 전에 그리고 거기에 핵물질이나 핵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빠져나가기 전에 공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폭격이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르도 지하 핵시설한테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포르도 핵시설은 어떤 곳입니까? 네, 지금 이란 내에서는 여러 이제 핵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이제 포르도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설이 지하 약 80m 지하에 있습니다. 근데 그 80m라는 것도 그 위에는 전부 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뚫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지형이고 미국 측에서 사용하는 지금 현재 폭탄이 GBU-57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80m까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지금 포르도는 그냥 난공불락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거기에 고농축 원심분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아마도 이란 측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60% 농축한 우라늄 408kg이 있는데 네. 그것도 그 뒤에 아마 보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이 강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천연의 요새라고 봐야겠네요. 안반 속에 깊게 또 들어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격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기 폭격기 또 벙커버스터 투입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로 폭격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하지요. 그게 이제 GBU-57은 60m 정도까지 이제 관통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m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발을 쏘아서는 불가능하고 정확히 똑같은 지점에 추가로 연속적으로 폭탄을 퍼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대의 B2 스텔스기가 동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란 매체 입장에서는 핵시설 공격하기 전에 어느 정도 다 빼놨다. 그렇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또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이제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미국 측에서도 또 이스라엘 측에서도 분석을 할 겁니다. 이 어느 정도까지 손상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상당 부분의 그 장비와 물질을 이미 빼돌렸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물질 부분 아까 말씀드린 408kg의 60% 농축 우라늄 같은 것은 408kg 그러면은 부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숨기기가 쉽고 또 빠져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다려 보면은 그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들어온 속보를 잠깐 전해드리면 관련 속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미사일 다수 발사, 또 텔아비브 곳곳에 폭음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란 외무성에서는 미국의 공격에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IAEA에서는 미국의 이란 시설 핵 타격에 방사능 수준 상승의 보고는 없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검증이 또 분명히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 총리의 반응이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지켜 세우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역사를 바꿀 대담한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이번에 이스라엘 측에서 작전 들어가기 전에 계속한 얘기가 이스라엘은 미국 없이도 혼자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란이 갖고 있는 핵시설은 완전히 제거돼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포로드의 경우에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미국이 하지 못한다면은 이스라엘 단독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또 계속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일단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고마운 인사를 이제 나타낸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조금 기다려서 그 상황을 분석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원래 좀 공격도 많이 받고 지지율도 많이 하락했는데 이번에 이란을 공격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자기한테 안겨진 사법 리스크 3건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정이 120석 중에서 64석을 연정인데 그 연정 중에서 거구 정당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의회 해산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정책도 상당히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가자 전쟁 끝내야 된다. 그리고 거기 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인질들을 빨리 다 석방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최우선이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고 미국이 거기에 또 이제 가담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트럼프 네타냐후의 리스크 이런 것도 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지막 우리의 위협인 이란에 대해서 특히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네타냐후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 이번에 이란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권 교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란 측에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가혹한 응징을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군이나 미군 시설 그리고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 있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군사적인 목적, 즉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파괴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메니 종교 체교 지도자의 안전 문제까지는 우리가 손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고 평화 협상, 핵 협상에 빨리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슬람 문화권 보면 이제 원수를 갚을 때에 대한 굉장히 큰 배로 더 갚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시민이나 군인이 합법적 표적이 됐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또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일단 주의하라는 경고가 이미 나가 있고 또 대부분의 그 민간인들은 다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 보복이 가혹할 거라고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 미군
또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공격을 하면 더 가혹한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란이 어떻게 해서든 보복을 해야 되는데 또 보복의 능력,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야기할 미국 측의 재반격, 이게 또 어느 정도 것이냐 해서 매우 고심하는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미군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조금 전에 보도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이스라엘 친구랑 같이 막 이 문제를 논의를 하다가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방금 사이렌이 울렸다. 그래서 나 지하 방카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 측에서 지금 현재 아주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까지 이란이 사용한 미사일 폭발력이 약 500kg 정도의 탄약을 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폭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1,500kg 정도 되는 이런 폭탄도 있는데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측에서도 피해가 이제 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은 미국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앞서서 이제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도 고민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주고받을 걸 고민하는 와중에서 혹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부분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또 아무래도 이 원유가 지나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만약의 경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란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위협은 했습니다만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전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거의 모든 나라가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질 겁니다. 즉 이란이 더더욱 고립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이란의 경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후티 반군에서 홍해를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선박은 여기 통과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수에즈 운하하고 그냥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물류와 또 상관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수에즈 운하 또 호르무즈 해협 이게 봉쇄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국제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예. 아마도 고민이 많을 부분일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후티 반군 얘기도 했지만 헤즈볼라나 이라크 민병대 등의 또 다른 축이 있으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이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격하는 방법은 어떨까에 대한 고민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우려가 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그 가자 지역에 있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전투를 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군들이 가자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가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배치되어 있는 이스라엘 군들이 여기에 대응을 할 것입니다. 위쪽에 헤즈볼라 지역에서는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는 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이 다 빠졌습니다만은 여전히 남부 지역 5개 초소에는 이스라엘 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레바논 중앙 정부가
이제는 과거에는 헤즈볼라를 통제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 정부가 헤즈볼라에 대해서 일단 헤즈볼라가 과격하게 나오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 하마스에 의한 대리 공격은 그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에서 대사를 해 보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탄탄하게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옆에 있는 하마스나 이란이나 주변에 있는 고립된 상황에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전쟁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 가능하냐, 그 정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은 생기거든요. 네. 우선 하마스, 조금 전에 헤즈볼라, 후티 반군, 여기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해왔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마스의 군사력, 무장력이 이스라엘 군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당시에 보면 한 3만 명의 병력이 있느냐 이 정도였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현역 군인이 17만 명, 그리고 예비군이 한 3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강한 이제 군대고 마찬가지로 헤즈볼라의 경우에도 그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이 정규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한 5만 정도 아닐까.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또 분쇄가 되었습니다. 네.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로부터 2,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이든 드론이든 공격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방어망으로 상당히 거의 모두를 요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리 세력으로서 공격을 해오는 거 이미 몇 달 전에 다 정리가 되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공습에 대해서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에서의 위험한 확전이다, 또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중동 사태가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한번 예상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보면은 미국이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제 여기서 어떤 이제 다음 행보를 보이느냐 하는 것인데 11시에 이미 이제 대국민 이제 연설을 했었지요. 그것을 보면은 이제 군사적으로 일단락이 났고 이제는 평화와 대화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 들어와서 그리고 그 핵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자 지역의 휴전, 종전 이 문제를 또 다시 이제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야심만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자기의 구상, 더 큰 평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마 또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파트너가 네타냐후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예, 네타냐후가 될 수 있지만은 네. 지금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이 사건이 정리가 되면은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은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특히 GCC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이 나라들과의 협력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역할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럼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도 있고 내부적으로 계속 이 중동 안에서의 혼자 세력을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은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이거 만들어냈습니다. 즉 아랍 국가 몇 개국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수교 문제. 이것은 지금 당장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 큰 줄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그 문제가 다시 나올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중동 전체 지역의 평화를 구도를 만들고 이스라엘도 아랍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지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뭐 이 얘기가 좀 속보가 들어온 걸 잠깐 전해드리면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친구와의 대화도 있었지만 아마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반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즉 기존에 있었던 반격과 공격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으로서는 이란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타겟은 다 대상으로 해서 공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스라엘로서도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공격으로 해서 핵시설이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됐을 건데 핵시설 플러스 그 군사 전략 자산 그리고 군 지휘부 또 핵과학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태까지 공격했는 게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도 또 반격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포르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핵심 지역이고 한 세 군데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곳을 다 공격을 했잖아요. 물론 아까 방사능 수치가 갑자기 올라간 것 같지 않다라고 한 걸 보면 어느 정도 파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만약 파괴가 됐다면 핵시설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인가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측에서 한 얘기가 미국이 오늘 공격하기 이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란의 핵시설은 약 2년 내지 3년 정도 뒤로 물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 3년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핵 개발하는 데서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포로도와 나탄스와 그리고 이스파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년 이상 이렇게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이란은 이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란으로서는 자기들의 안전, 생존 문제 그리고 지역에서의 패권, 영향력 증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란은 원래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 이런 것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 꿈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러려면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하메네이라는 이 이제 지도자가 은둔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이제 암살된 전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하메네이의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하메네이 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이 약 30년 정도의 경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의 경제 상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히잡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시겠죠.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그 반정부 세력들이 하메네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공격,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단결하는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습니다. 이게 하메네이한테는 결정적으로 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과 반대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것을 간파를 하고서 이란 국민의 대상으로 심리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동 지역도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 나머지 중동 국가로 볼 수 있지만 중동 내에서도 이란과 다른 나라로 좀 나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력 균형을 보면은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 전체 아랍이죠. 그리고 이란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세력 균형을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란 대리 세력이 아주 약화되었고 그리고 오늘 이번에 이란이 굉장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세력 균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의 그 중동 정세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더 많아질 것이고 네. 이란은 상대적으로 아마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으로서는 이제 투르키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중동 내에서의 구도는 이스라엘, 아랍 그리고 투르키예 여기가 상당히 주도 세력으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길어질 수 있느냐, 중동전의 시기는 어느 정도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 문제는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복할 것이냐 하는 것과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란 국민들은 네. 매우 성숙합니다. 그리고 매우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란이 이제 보복 공격을 나서는 경우에 지금 이제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보복 그리고 재반격 계속해서 이 악순환으로 가는 것이 이란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판단을 할 것이고 만약의 경우 이거 그렇게 해도 그렇게 별 소용이 없구나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저는 생각에 미국과 협상 테이블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바라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측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서 상당히 미국의 의사가 반영된 그런 안에 대해서 이란이 합의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얘기로 보면 결과적으로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동에서의 본인의 역량, 즉 미국의 영향을 강화시키는 쪽, 그리고 석유 가격에 대해서도 좀 입김을 작용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수 있는 작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만 가고 이게 이 구도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바른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딱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란의 반응, 이란의 반격 수준 이것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번 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로의 생각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군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 간에는 그 접근법에 있어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그것 플러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란 내의 핵시설 그리고 전략 군사시설 이것을 파괴를 해야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쟁이 계속되어 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의 뜻에 따라서 상당 부분 직접 개입을 했고 무력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이 되어 가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그러면 완전히 양쪽의 의견이 일치되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그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핵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핵 하면 이제 또 북한의 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고민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을 텐데 또 북한 역시도 이란이 과연 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란은 핵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라고 한 걸 보면 비핵화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근데 우선 이란이 핵 비핵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다. 이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다시 우리가 기회가 왔으니까 핵을 만들자. 그러나 국제적인 감시가 굉장히 심화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북한의 경우를 보면은 이란은 핵을 하나도 아직 못 만든 상황입니다. 북한은 50개의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0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는데 화성 15는 미국의 워싱턴 DC와 뉴욕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란의 핵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이란보다는 북한의 핵무력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중동에서의 결론을 이끌어내려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이란이 나오겠다라고 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 나오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공격은 이어지는 겁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은 매우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엄청난 굴욕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란 측에서 설령 이거 우리가 협상 테이블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쪽에서 이란이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줘야만 할 것입니다. 그 출구 전략은 이란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미국이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출구 전략을 만들어져야 결과적으로 이 중동 사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네. 라고 보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즉 앞서서도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수에즈 운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운 거기에 봉쇄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는데 정말 가능성은 없는지. 만약에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 폭탄 테러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란에도 굉장히 큰 그 손상을 입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란이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심을 하고 자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또 미군, 이란이 함께하고 있는 중동과 관련해서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